맛있게 드이소. 남자는 그 한마디에 숨이 막혀버렸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아내의 목소리였거든요. 부산 사투리 특유의 그 낮고 따뜻한 말투. 한 글자 한 글자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남자는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붙잡고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거든요. 허름한 등산복에 낡은 모자를 눌러쓴 중년 남자. 그는 동남아 중동 건축자재 무역으로 900억 자산을 일군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 남자는 저렇게 허름한 차림으로 아내를 찾아온 걸까요? 아내는 절뚝거리는 다리로 국밥을 날라다 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맛있게 드이소. 2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여자는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남자는 국물을 떠먹으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대체 왜 아내는 남편을 알아보지 못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이 남자는 당당히 나서지 못하고 손님인 척 숨어 있는 걸까요? 오늘은 20년간의 오해와 기다림, 그리고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실 분들, 잠시 자리 잡아주세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김해공항 국제선 입국장. 오후 늦은 시간 여행객들이 떠들썩하게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한 남자가 조용히 무리 속에 섞여 걸어 나왔습니다. 박성준, 57세, 베트남과 중동을 오가며 건축자재 무역으로 거부가 된 사람. 그러나 그는 기자도 카메라도 마중 나온 사람도 없는 한적한 통로를 골랐습니다. 얼굴이 알려지는 걸 극도로 꺼렸거든요. 20년간 늘 그래왔습니다. 공항 로비의 서늘한 공기가 볼을 스쳤어요. 한국의 공기였습니다. 중동의 뜨겁고 건조한 바람과는 전혀 다른 습하고 비린 듯한 바닷내음이 섞인 공기. 성주는 잠시 멈춰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20년이구나. 손에는 구겨진 청첩장이 들려 있었어요. 박민수 손다혜. 두 사람의 결혼을 알립니다. 거래처 직원을 통해 우연히 손에 넣은 아들의 결혼 청첩장이었습니다. 성주는 청첩장 위로 엄지를 천천히 쓸었어요. 민수야, 벌써 30이구나. 떠날 때 초등학교 5학년이던 아이였습니다. 아빠 손을 꼭 잡고 눈이 동그래져서 물었던 아이. 아빠, 금방 오는 거죠? 응, 금방 올게. 아빠가 돈 많이 벌어서 올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청첩장만으로는 아내의 소재를 알 수 없었어요. 성주는 사설 탐문업체에 연락했습니다. 박민수라는 사람의 어머니 행방을 알고 싶습니다. 며칠 뒤 보고가 왔어요. 대상자의 어머니는 부산 중구 자갈치 시장 안쪽 골목에서 국밥 가게를 운영 중입니다. 상호명 정숙이네 국밥. 성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숙이 아직 거기 있었어. 다른 남자 만나서 잘 산다더니 왜 아직 혼자 가게를 하고 있는 거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20년 전 동생 성호의 말이 떠올랐어요. 형수가 다른 남자 만났다고요. 연락하지 말래요. 그게 진짜였을까? 그게 정말 진짜였을까? 성주는 청첩장을 품 안에 넣으며 공항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택시가 자갈치 시장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성주는 요금을 내고 차에서 내렸어요. 바다 냄새가 확 끼쳤습니다. 갈매기 울음소리, 생선 비린내, 어묵 국물 냄새, 시장 상인들의 고함. 부산이었습니다. 성주는 코트를 손에 들고 골목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어요. 그런데 성주는 그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차림으로는 안 돼. 아내가 알아볼 수도 있었거든요. 아직은 안 됐습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었어요. 다음 날 성주는 자갈치 시장 근처 등산복 전문점에서 옷을 샀습니다. 색바랜 베이지색 점퍼,
낡은 청바지, 해진 운동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900억 자산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냥 시장 어귀를 어슬렁거리는 초로의 아저씨. 그게 오늘의 박성준이었어요. 모자를 눌러쓰고 정숙이네 국밥으로 향했습니다. 점심시간 직전이라 가게는 아직 한산했어요. 성준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때 주방에서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흰머리가 섞인 머리카락을 뒤로 묶고 꽃무늬 낡은 앞치마를 두른 여자. 성준의 숨이 멎었습니다. 정숙이. 그런데 20년 전의 아내가 아니었어요.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고 손등은 거칠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걸음걸이가 이상했어요. 한 발을 내디딜 때마다 몸이 기울었습니다. 오른쪽 발목을 절뚝거리고 있었어요. 다리가 왜 저래? 성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성우가 말했었죠. 다른 남자 만나서 잘 산다고. 보상금 7억 받아서 떵떵거리며 산다고. 근데 이게 뭐야? 20년째 이 작은 가게에서 절뚝거리며 혼자 일하고 있잖아. 정숙이 성준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이소. 국밥 드실 기회요? 그 목소리는 20년 전 그대로였어요. 조금 갈라지고 조금 낮아졌지만 성준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던 그 목소리. 성준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네. 국밥 하나요. 잠깐만 기다리이소. 정숙이 돌아서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절뚝, 절뚝, 절뚝. 그 걸음걸이가 성준의 가슴을 후볐어요.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약간씩 기울어지는 몸. 그래도 정숙은 익숙한 듯 능숙하게 움직였습니다. 얼마나 오래 저렇게 살아온 걸까? 성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뭔가 이상해. 성우가 말한 것과 너무 달라. 보상금 7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야. 그 돈이 있었다면 이렇게 살 이유가 없어. 최소한 다리 치료는 받았을 거 아닌가. 근데 왜 20년째 이 허름한 가게에서 절뚝거리며 국밥을 끓이고 있는 거지? 정숙이 국밥을 가져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뚝배기. 맛있게 드이소. 정숙이 환하게 웃었어요. 힘든 기색 하나 없는 미소였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정숙은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성준은 고개를 푹 숙인 채 국물을 떴습니다. 익숙한 맛이었어요. 20년 전 아내가 새벽마다 끓여주던 그 맛. 목구멍이 타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국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성준은 소리 없이 삼켰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손님들이 들어왔어요. 정숙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절뚝거리면서도 손은 쉬지 않았어요. 주문 받고 국밥 끓이고 상 치우고. 성준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정수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성준은 국밥을 다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산대에서 정숙과 다시 마주쳤어요. 또 오이소. 정숙이 웃었습니다. 성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가게를 나왔어요. 밖에 나와서야 겨우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확인해야겠어. 2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날 밤 성준은 해운대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정숙의 절뚝거리는 다리가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거든요. 기억이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때 성준은 37세였어요. 부산 사하구에서 소규모 건설자재 납품업을 하고 있었는데 사업이 망해서 빚더미에 앉아 있었습니다. 빚쟁이들이 집 앞까지 찾아오는 날이 늘어갔어요. 정숙은 아무 말 없이 견뎌줬습니다.
여보, 괜찮다. 어떻게든 되겠지. 그 말 한마디로 성주는 버티고 또 버텼어요. 그러던 어느 날 거래처 지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베트남 호찌민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현장 관리자를 구한다는 소식이었어요. 성준아, 3년만 버텨봐. 3년이면 빚 다 갚고도 남아. 연봉이 국내 3배야. 귀가 솔깃했습니다. 하지만 위험하다는 소문도 있었어요. 열악한 환경, 안전사고, 외국 땅에서의 고독. 성주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정숙에게 말했어요. 정숙아, 나 베트남 가려고. 정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베트남이요? 거기 위험하다면서요. 3년만이야. 3년만 버텨줘. 돈 벌어서 꼭 돌아올게. 정숙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밥그릇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겨우 입을 열었어요. 민수는요? 3년이면 중학교 들어가는데. 그때까지만. 정숙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울지 않았어요. 대신 성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약속해요. 꼭 돌아온다고. 약속할게. 반드시 돌아올게. 출국 전날 밤, 성준은 잠든 아들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11살 민수, 이불을 발끝까지 걷어차고 새우잠을 자고 있었어요. 아직 어린아이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성준은 아들 이마에 손을 얹었어요. 아빠가 금방 올게. 민수야. 민수가 잠결에 뒤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금방 오는 거죠? 응, 금방 올게. 아빠가 돈 많이 벌어서 올게. 약속? 약속? 성주는 아들의 새끼손가락을 살짝 잡았다 놓았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새벽 4시, 정숙이 부엌에서 국밥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왜 이래? 마지막으로 먹여보내야지. 정숙이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눈물을 참고 있다는 걸 성주는 알았습니다. 두 사람은 새벽 부엌에 마주 앉아 국밥을 먹었어요. 말없이 그냥 후루룩 후루룩. 정숙이 국물을 떠서 성준 그릇에 더 넣어줬습니다. 거기서도 잘 챙겨 먹어요. 응. 아프면 안 돼요. 응. 꼭 돌아와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성주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꼭 돌아올게. 반드시.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성주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정숙이 골목 끝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작아지고 작아지고 결국 점이 되어 사라질 때까지. 성주는 뒤를 돌아보고 또 돌아봤습니다. 그게 마지막일 줄은 몰랐어요. 베트남 호찌민 외곽 건설 현장. 낮에는 40도를 오르내리는 살인적인 더위. 밤에는 습기가 뼈를 파고드는 열대의 밤. 성주는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버틸 수 있었던 건 딱 하나, 주머니 속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정숙과 민수가 웃고 있는 사진. 힘들 때마다 꺼내서 봤어요. 조금만 버티자. 조금만. 월급이 들어올 때마다 한국으로 송금했습니다. 빚을 조금씩 갚아나갔어요. 이대로 가면 3년 안에 빚을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무렵 그날이 왔어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현장에서 작업 지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굉음이 들렸습니다. 쾅! 콘크리트 구조물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비명 소리가 사방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성주는 본능적으로 뛰었어요. 하지만 늦었습니다. 시야가 회색빛으로 뒤덮이더니 엄청난 충격과 함께 온몸이 짓눌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콘크리트 파편과 철근이 몸을 덮쳤어요. 갈비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온 세상이 어두워지기 전 성주는 손을 뻗었어요. 주머니 속 가족 사진을 향해서 떨리는 손끝이 사진 모서리에 닿았습니다. 정수가 민수야.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의식이 끊어졌습니다. 그 후로 얼마나 지났을까요? 성준이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낯선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어요.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가 없었어요. 귀에 알아들을 수 없는 말소리가 웅웅거렸습니다. 영어도 한국어도 아닌 낯선 언어. 나중에 알게 됐어요. 성주는 현지 노동자들에게 구조되어 사고 현장 인근의 작은 병원으로 옮겨진 거였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나 성주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름도 어디서 왔는지도 가족이 있는지도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었어요. 기억상실이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머리를 심하게 다친 거였어요. 의사가 뭔가를 물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어요. 병원에서 몇 달을 보냈습니다. 몸은 조금씩 회복됐지만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병원비를 낼 능력도 없었습니다. 신분을 증명할 것도 없었어요. 결국 성주는 병원에서 나와 거리로 떠돌게 됐습니다. 베트남의 뒷골목에서 막노동을 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했어요. 이름도 없이 과거도 없이 그냥 살아있다는 것 하나만 붙잡고 버텼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어요. 어느 날 성주는 건설 현장 막노동을 하다가 발판에서 미끄러지며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순간 눈앞이 번쩍하더니 홍수처럼 기억이 밀려들어왔어요. 새벽 부엌에서 국밥을 끓이던 아내의 뒷모습. 아빠, 금방 오는 거죠? 하고 묻던 아들의 목소리.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뒤돌아보던 그 순간. 정수가. 성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기억이 돌아온 거예요. 2년 만에 살아있었습니다. 가족이 있었습니다. 정수가. 민수야. 살아있어. 내가 살아있어. 성주는 벌떡 일어났어요. 당장 한국으로 연락해야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공중전화를 찾아갔어요. 주머니를 털어 동전을 넣고 외우고 있던 집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삐삐. 신호음이 울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정수가 받아줘. 제발. 그런데 현재 없는 번호입니다. 차가운 기계음이 흘러나왔어요. 성주는 다시 눌렀습니다. 또다시, 또다시. 손가락이 떨려서 번호를 잘못 누르기도 했지만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눌렀어요.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없는 번호. 편지를 보내봤어요. 기억나는 집 주소로 몇 번이고 편지를 띄웠습니다. 하지만 전부 반송되어 돌아왔어요. 수신인 불명. 이사를 간 걸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성준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엉켜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떠오른 건 동생 성우의 휴대전화 번호였어요. 제발, 제발 이것만은 연결되게 해주세요. 성준은 간절한 마음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뚜루루, 뚜루. 여보세요? 연결됐습니다. 동생 목소리였어요. 성우야, 나야. 형이야.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한참 후에야 성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형? 형이라고? 지금 무슨 소리야? 형 죽었는데? 안 죽었어. 살아있어. 사고 나서 기억을 잃었다가 이제 겨우 돌아왔어. 성주는 다급하게 설명했습니다. 건설 현장 붕괴, 기억상실, 2년간의 방황. 전화 너머에서 성우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형, 진짜 살아있었구나. 응, 살아있어. 정수기는? 민수는? 왜 집 전화가 안 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우의 목소리가 묘하게 변했어요. 형, 그게 무슨 일 있어? 형수가 다른 남자 만났어. 성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형 죽은 줄 알고 이혼 준비 중이래. 새 남자랑 살겠다고. 형 연락처 알려주지 말래. 그게 무슨 소리야? 정수기가? 형, 미안해. 나도 믿기 싫었어. 근데 형수가 직접 그랬어. 이제 과거는 잊고 싶다고. 성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정수기가? 그 정수기가? 새벽마다 국밥 끓여주던 정수기가? 공항에서 손 흔들며 울던 정수기가? 거짓말이지. 형, 미안해. 연락하지 마. 형수가 싫대. 전화가 끊겼습니다. 성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배신당한 거야. 2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며 살아남았는데, 돌아가려고 그렇게 버텼는데, 그때 성준은 몰랐습니다. 성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한 달 후 성우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형, 나야. 혹시 돌아올 생각 있어? 왜? 아, 형 사망 처리 후에 보상금이 나왔거든. 형수가 받았어. 7억이야. 성준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보상금 7억. 그 돈이면 빚 다 갚고도 남았을 거예요. 정수기가 받았다고? 그래. 근데 형, 성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형이 지금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보험사에서 그 돈 추징해. 형수가 받았으니까 형수한테 청구 들어가. 못 갚으면 사기죄로 고소당해. 성준은 숨이 막혔습니다. 형이 살아서 돌아오는 순간 형수가 감옥 가는 거야. 그래도 돌아가야지. 성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배신했다. 다른 남자와 살고 있다. 근데 내가 돌아가면 그 아내가 감옥에 간다고. 아무리 배신당했어도 정숙을 감옥에 보낼 순 없었어요. 안 돌아갈게. 전화 너머에서 성우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 잘 생각했어. 그게 나아. 형도 새 출발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성준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베트남의 파란 하늘이 눈을 찔렀습니다. 그래, 새 출발이다.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으로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정숙 생각은 지우자. 민수 생각도 지우자. 그때 성준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 모든 게 거짓말이라는 걸. 성우는 형의 보상금 7억을 가로채기 위해 형에게는 형수가 바람났다고 거짓말을 했고, 나중에 어머니에게는 형수가 돈을 빼돌렸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모든 게 빚 4억을 갚기 위한 탐욕에서 시작된 일이었어요. 다시 현재 성준은 정숙인의 국밥에 한 달째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점심시간에 가서 국밥 한 그릇을 시키고 구석자리에 앉아 정숙을 지켜봤어요. 절뚝거리는 다리, 거친 손, 낡은 앞치마. 볼수록 의문이 커졌습니다. 성우가 말한 거랑 너무 다르잖아. 새 남자 만나서 잘 산다며. 보상금 7억 받아서 떵떵거린다며. 근데 이게 뭐야? 그날도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가게 문이 벌컥 열렸어요. 성준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들어온 건 두 사람이었어요. 흰머리 파마에 굽은 등의 노인, 그리고 기름진 올백머리에 번지르한 차림의 중년 남자. 시어머니 박정순과 동생 박성호였습니다. 성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저 자식이 왜 여기에? 박정순이 가게 안을 휙 둘러보더니 정숙에게 다가갔습니다. 정숙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니, 왜 또? 이년아, 그 2억 어디 숨겼어? 20년 동안 꼭꼭 숨겨놓고 혼자 살겠다는 기야?
성준의 귀가 번쩍 뜨였어요. 2억? 5억이 아니라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한 푼도 못 받았어요. 닥쳐. 성우가 답았대. 내가 빼돌리는 거. 성우가 옆에서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20년째 같은 말씀이시잖아요. 하지만 성우의 눈빛은 전혀 미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능글맞게 웃고 있었어요. 정숙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그 돈 본 적도 없어요. 거짓말. 내가 안 가져가면 누가 가져가? 성준이 보상금 7억인데 5억만 줬잖아. 나머지 2억 어디 숨겼냐고. 성준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잠깐 뭔가 이상해. 박정수는 보상금이 7억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5억만 받았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2억은 정숙이 빼돌렸다고. 근데 성우는 나한테 뭐라고 했지? 형수가 보상금 7억 다 들고 도망갔다고 했어. 숫자가 안 맞았어요. 박정순이 정숙을 밀쳤습니다. 정숙이 비틀거리며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혔어요. 절뚝거리는 다리가 휘청했습니다. 내 아들 죽여놓고 돈까지 빼돌려. 니년이 사람이야. 성우가 박정순 팔을 잡았어요. 어머니, 이제 가시죠. 손님들 보고 있잖아요. 성우가 정숙을 흘깃봤습니다. 그 눈빛이 묘했어요. 미안함 같은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즐기는 것 같았어요. 박정순과 성우가 나간 후 정숙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멱살 잡혔던 옷깃을 떨리는 손으로 여몄어요.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절뚝절뚝. 성준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뭔가 이상해. 확실히 이상해. 성우가 나한테 한 말. 박정순이 정숙한테 한 말. 숫자가 안 맞아. 성준은 가게를 나와 골목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주먹으로 벽을 쳤어요. 퍽! 성우 저 자식, 뭔가 숨기고 있어. 박정순과 성우가 나간 뒤 가게에는 싸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손님 몇 명이 수군거리며 나갔어요. 저 집 맨날 저러더라. 시어머니가 왜 저래? 정숙은 들리지 않는 척 상을 치웠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멱살 잡혔던 모가지가 아직도 화끈거렸습니다. 그릇을 들다가 손에서 미끄러졌어요. 쨍그랑. 그릇이 바닥에 부딪혀 깨졌습니다. 정숙은 멍하니 깨진 조각을 바라봤어요. 무릎을 꿇고 조각을 주우려는데 손끝이 떨려서 자꾸 놓쳤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벌컥 열렸어요. 엄마, 아들 민수였습니다. 헐레벌떡 뛰어들어온 민수가 정숙을 부축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또 할머니 왔어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괜찮긴요. 손 봐요, 손. 민수가 정숙의 손을 잡았어요. 깨진 그릇에 베인 건지 손바닥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제야 알았어요. 아프다는 것을. 민수가 구급상자를 가져와 엄마 손을 소독했습니다. 엄마, 매번 이러면 어떡해요? 할머니 오시면 전화하라니까요. 괜찮아, 민수야. 할머니도 힘드신 거야. 힘드시긴요? 20년째 이러시잖아요.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 돈 엄마가 빼돌렸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엄마가 그런 사람이에요? 정숙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수야. 그래도 할머니야. 할머니한테 그러면 안 돼. 엄마는요? 왜 맨날 참기만 해요? 민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나도 이제 못 참아. 다음에 또 이러시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민수가 가게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렸어요.
정숙은 혼자 남았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 사이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밴드를 감은 손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정숙은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20년간 그래 왔거든요. 아들 앞에서는 울지 않기로 했어요. 남편 영정 앞에서만 몰래 울었습니다. 정숙은 앞치마로 눈물을 훔쳤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절뚝거리는 다리를 끌고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또 손님이 올 테니까. 국물이 식으면 안 되니까. 그게 정숙의 일상이었습니다. 20년째 매일매일 혼자서 가게 밖에서 성주는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벽에 기대 서 있었어요. 아들이 뛰쳐나가는 것도 봤습니다. 정숙이 혼자 우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절뚝거리며 다시 일어나 주방으로 들어가는 것도 성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수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20년 동안 저렇게 살아온 거구나. 시어머니한테 매번 멱살 잡히고 돈 빼돌렸다고 누명 쓰고 절뚝거리는 다리로 가게 지키면서 혼자서 아들 키웠구나. 성주는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퍽! 등이 까졌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그보다 가슴이 더 아팠으니까요. 성우 저 자식. 시간을 거슬러 22년 전 성우는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습니다. 사업빚이 4억이었어요. 이자만 해도 매달 수백만 원씩 빠져나갔습니다. 채권자들 독촉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번 울렸어요. 강기철 씨, 이번 주 안에 안 갚으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아, 저는 성우 이야기를 해야 하죠. 박성우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조금만 더. 전화를 끊을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끝이었어요. 파산이 코앞이었습니다.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우야, 나야. 형이야. 성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형? 형이라고요? 지금 무슨... 살아있어? 사고 나서 기억을 잃었다가 이제 겨우 돌아왔어. 형이 살아있다. 성우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형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지? 보상금. 형이 죽었으니까 보상금이 나오는 거잖아. 형이 살아서 돌아오면 보상금 반환해야 해. 그 돈으로 내 빚 갚으려고 했는데. 안 돼. 형은 죽어 있어야 해. 성우는 순간적으로 결심했습니다. 형, 그런데 형수가... 정숙이 어때? 왜? 무슨 일 있어? 형수가 다른 남자 만났어. 형 죽은 줄 알고 다른 남자 만났어. 이혼 준비 중이래.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 형, 연락처 알려주지 말래. 형수가 싫대. 형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성우는 계속 거짓말을 쏟아냈습니다. 힘들겠지만 연락하지 마, 형. 형수가 싫대. 전화가 끊겼습니다. 성우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됐어. 일단 시간은 벌었어. 2년 후 보상금 7억이 나왔습니다. 형이 사망 처리되고 난 뒤였어요. 성우는 어머니 박정순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보상금 나왔어요. 그래. 얼마나? 7억이요. 근데요. 성우는 눈을 내리깔며 말했습니다. 형수가 5억만 줬어요. 나머지 2억은 자기가 챙기겠대요. 박정순의 눈이 뒤집어졌습니다. 뭐? 그녀의 감히? 저도 말렸는데 안 듣더라고요. 자기도 고생했으니까 당연하대요. 그녀이 미쳤어. 성우는 속으로 웃었어요. 7억으로 자기 빚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2억은 형수가 빼돌렸다고 하면 되고 어머니는 평생 형수를 미워할 테고
형은 형수가 배신했다고 믿을 테고, 형수는 남편이 죽은 줄 알 테고, 완벽했습니다. 성우는 그날 밤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형수 내쫓아야 해요. 돈 빼돌린 년이 어떻게 이 집에 있어요? 박정수는 이를 갈았습니다. 당연하지. 당장 내쫓아야지. 며칠 후 박정순이 정숙에게 나가라고 했습니다. 정숙이 매달렸어요. 어머니, 저 정말 돈 빼돌린 거 아니에요. 저는 한 푼도. 닥쳐. 성우가 답았대. 꺼져. 그날 박정순이 18살 민수의 손목을 잡아당겼습니다. 이 애는 내가 키운다. 너는 꺼져. 정숙이 아들을 감싸 안았어요. 안 돼요. 민수는 제 아들이에요.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박정순이 정숙을 밀쳤어요. 정숙은 아들을 끌어안은 채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발목에서 뚝 소리가 났어요. 민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정숙은 이를 악물고 일어섰어요. 부러진 발목을 질질 끌며 아들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민수야. 엄마랑 가자. 빈손이었습니다. 정말로 한 푼도 없었어요. 그날 이후 정숙은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들 학비가 먼저였거든요. 엄마, 병원 가요. 괜찮아. 네 학비가 먼저야. 뼈가 제대로 붙지 않았어요. 1년, 2년. 발목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결국 정숙은 평생 절뚝거리는 다리를 갖게 됐어요. 성우는 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자기 빚만 갚으면 됐으니까. 형도 형수도 조카도 다 상관없었습니다. 며칠 후 성주는 다시 정숙이네 국밥을 찾았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손님이 빠지고 가게가 한산해졌어요. 성준이 구석자리에서 국밥을 먹고 있는데 민수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왔어. 민수야. 밥 먹었어? 아니, 여기서 먹으려고. 민수가 성준 옆자리에 앉았어요. 정숙이 국밥을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손님, 자주 오시네요. 우리 국밥이 그렇게 맛있어요? 성준은 고개를 살짝 들었어요. 네. 이 맛이 옛날에 누가 해주던 맛이랑 비슷해서요. 정숙이 웃으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가 성준을 흘깃봤어요. 아저씨, 매일 오시는 것 같은데. 단골이세요? 뭐, 그렇지. 어머니 국밥 진짜 맛있죠? 혼자서 다 하시느라 힘드신데. 성준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다리는 어쩌다 그렇게 되셨어? 민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제가 18살 때요. 시댁에서 쫓겨나시면서. 민수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할머니가 저 붙잡으시는데 엄마가 저 지키려다가 계단에서 떨어지셨어요. 성준의 숨이 멎었어요. 그 뒤로 병원 가자고 해도 안 가셨어요. 제 등록금이 먼저라고. 민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전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직했거든요. 근데 이미 늦었더라고요. 뼈가 제대로 안 붙어서. 성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왔어요. 민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엄마가 이렇게까지 안 힘드셨을 텐데. 아버지? 네. 제가 초등학생 때 해외에서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성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어떤 분이셨어? 민수가 잠시 생각했어요. 잘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엄마가 항상 그러세요. 좋은 사람이었다고. 가족 위해서 떠난 거라고. 민수가 지갑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거 아버지랑 찍은 마지막 사진이에요. 항상 갖고 다녀요. 성준은 그 사진을 봤어요. 20년 전에 자신이 웃고 있었습니다. 어린 민수를 무등 태우고. 성준은 고개를 돌렸어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거든요. 이 아이가 내 아들이구나. 20년 동안 아버지 없이 컸구나. 엄마 지키려다 다친 걸 평생 죄책감으로 안고 살았구나. 성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산을 하고 가게를 나왔어요. 골목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민수야, 아버지다. 이제 곧 다 끝난다. 결혼식 날 전부 밝혀줄게. 민수 결혼식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양가 상견례 겸 가족 모임이 잡혔어요. 예식장 근처 식당에서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성주는 그 소식을 탐문업체를 통해 알아냈어요. 식당 근처에서 멀찌감치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저녁 7시 식당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정숙이 절뚝거리며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었지만 다른 사람들 옷과 비교하면 소박했어요. 민수가 정숙을 부축하며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 뒤로 박정순과 성우가 들어갔어요. 성우는 번지르한 정장에 금색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가 이 자리의 주인공인 것처럼 당당하게 걸었어요. 성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 자식? 성주는 식당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대신 입구 근처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식당 입구가 보였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성우가 식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전화를 받으려는 것 같았어요. 성우는 식당 앞 골목으로 걸어가며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성주는 본능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카페를 나와 성우 뒤를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성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야, 나야. 준호 결혼식 준비 때문에 바빠서. 성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돈? 야, 걱정 마. 그때 그 돈으로 빚 다 갚았잖아. 성준의 귀가 쫑긋했어요. 그 돈? 성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 형이 형이라고? 지금 무슨 소리야? 형 죽었는데.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정숙이 나왔어요. 화장실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이 복도를 지나 골목 쪽으로 걸어왔어요. 그러다 성우의 목소리를 들은 듯 멈춰 섰습니다. 성우는 정숙이 온 줄 모르고 계속 통화 중이었어요. 야, 그래서 그때 형한테 뭐라고 했냐면. 정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형이요? 누구? 형이요? 성우가 화들짝 뒤를 돌아봤어요. 형수님.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형이라고 하셨어요? 누구요? 성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니, 형수님. 다른 형이요. 친구 형? 친구 형이요. 네네. 그냥 친구의 형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우가 허둥지둥 전화를 끊고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형이 살아있다고? 설마. 정숙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엉켜갔어요. 그럴 리 없어. 성준 씨는 죽었어. 20년 전에 죽었어. 근데 왜 성우가 저런 말을 한 거지? 정숙은 떨리는 다리를 끌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어요. 한편 골목 구석에 숨어있던 성준도 모든 걸 들었습니다. 성우의 통화 내용, 정숙의 질문, 성우의 당황한 얼굴. 성우 저 자식, 뭔가 숨기고 있어? 아니, 숨기고 있는 정도가 아니야.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거야. 성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증거가 필요해. 저 자식 입으로 직접 말하게 해야 해. 그날 이후 성준은 성우를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성우의 모든 행적을 파악했어요. 매주 금요일 밤마다 가는 단골 술집이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남포동 골목 안쪽에 작은 포장마차였어요. 금요일 밤
성주는 성호보다 먼저 술집에 도착했어요. 구석자리에 앉아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9시쯤 성호가 친구 2명과 함께 들어왔어요. 성준 바로 옆 테이블이었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았어요. 성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야, 그래서 내가 그때 진짜 신의 한 수를 뒀다니까. 뭔데? 우리 형 있잖아. 해외에서 죽은 형. 근데 말이야. 형 안 죽었어? 살아있어? 성주는 주머니 속 스마트폰에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형한테서 전화 왔었거든. 살아있다고. 근데 내가 그때 빚이 4억이었잖아. 형 보상금으로 갚으려고 했는데 형이 살아서 돌아오면 토해내야 하잖아. 성우가 킥킥 웃었어요. 그래서 형한테 뭐라고 했게? 형수가 바람났다고. 다른 남자 만났대. 연락하지 말래. 와, 미친놈. 그것만이 아니야. 보상금 나왔을 때 형한테 전화해서 일렀지. 돌아오면 형수 감옥 간다고. 보상금 추징당해서 사기죄로 고소당한다고. 형이 뭐래? 안 돌아온다고 하더라. 형수 감옥 보낼 순 없다고. 성우가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어머니한테는 보상금 7억인데 형수가 2억 빼돌리고 5억만 줬다고 했지. 근데 사실 성우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7억 전부 내가 가져갔거든. 형수는 한 푼도 못 받았어. 야, 너 진짜 쓰레기다. 쓰레기긴.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지. 성주는 테이블 아래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 들었어요. 20년을 이 거짓말에 속았다. 정수기가 배신한 줄 알았어. 근데 전부 거짓말이었어. 전부. 돈 한 푼도 못 받고 절뚝거리는 다리로 혼자서 20년을. 성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성우가 화장실로 향했어요. 성준은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을 확인했습니다. 전부 녹음되어 있었어요. 성준은 술집을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성우야,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민수 결혼식 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음 날 성준은 녹음 파일을 들고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담당 형사가 녹음을 들었어요. 증거가 확실하네요. 바로 연행하겠습니다. 아니요. 며칠 뒤 제 아들 결혼식 날로 해주십시오. 그날 모든 증인이 모입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수 결혼식 당일 하늘이 맑았습니다. 백스코 인근 예식장 앞에 하객들이 모여들었어요. 정숙은 새로 산 한복을 입고 아들 곁에 섰습니다. 절뚝거리는 다리가 아팠지만 오늘만큼은 티내지 않으려 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괜찮아. 오늘은 내 날이야. 민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신부 다혜가 웨딩 드레스를 입고 대기실에서 나왔어요. 양가 가족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박정수는 맨 앞줄에 앉았어요. 성호도 그 옆에 뻔뻔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번지르한 정장에 금색 시계. 마치 자기가 이 자리의 주인공인 것처럼.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신랑 입장. 민수가 버진 로드를 걸어 들어왔어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신부 입장. 다혜가 아버지 팔짱을 끼고 걸어 들어왔어요.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이제 양가 대표 축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예식장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가 성큼 걸어 들어왔어요. 박성준이었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어요. 저 사람 누구야? 하객인가? 성준이 단상 앞에 섰습니다. 성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잠깐만요. 성준의 목소리가 예식장에 울렸습니다. 축사 전에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사회자가 당황했어요.
저기요. 지금 예식 중인데 잠깐이면 됩니다. 성준이 성우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여기 앞줄에 앉아 계신 분.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들어보시죠. 성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뭐야? 성준이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미리 부탁해둔 식장 직원이 마이크에 스마트폰을 연결했습니다. 이건 일주일 전 이 사람이 직접 한 말입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야, 그래서 내가 그때 진짜 신의 한 수를 뒀다니까. 우리 형 있잖아. 해외에서 죽은 형. 근데 말이야. 형 안 죽었어? 살아있어? 형한테서 전화 왔었거든. 살아있다고. 근데 내가 그때 빚이 4억이었잖아. 성우의 목소리가 예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이 술렁였어요. 그래서 형한테 뭐라고 했게? 형수가 바람났다고. 다른 남자 만났대. 연락하지 말래. 박정순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녹음은 계속됐어요. 돌아오면 형수 감옥 간다고 했지. 그랬더니 안 돌아온다고 하더라. 형수 감옥 보낼 순 없다고. 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한테는 뭐라고 했게? 보상금 7억 나왔는데 형수가 2억 빼돌리고 5억만 줬다고 했지. 박정순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근데 사실 7억 전부 내가 가져갔거든. 형수는 한 푼도 못 받았어. 예식장이 술렁였습니다. 뭐라고? 7억을 혼자다? 완벽하지 않아. 형은 형수가 배신했다고 믿고, 형수는 남편 죽은 줄 알고 20년째. 아무도 몰라. 녹음이 끝났습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박정순이 성우를 노려봤습니다. 성우야, 이게 무슨 소리야? 성준이가 살아있었어? 성우가 땀을 뻘뻘 흘렸어요. 어머니, 그게 내가 7억 다 가져갔어? 형수가 빼돌렸다고 한 게 다 거짓말이었어? 박정순의 목소리가 예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천하의 못된 놈아, 네 형을 팔아먹었어. 성우가 뒷걸음질 쳤어요. 어머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들을 것도 없어. 성준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20년 전 나는 분명히 살아있다고 연락했어. 근데 넌 뭐라고 했지? 성우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형, 그게 형수가 배신했다고. 다른 남자 만났다고. 돌아오면 감옥 간다고. 성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래서 난 20년 동안 돌아오지 못했어. 정수기를 감옥 보낼 수 없어서. 정숙이 비틀거렸어요. 성준 씨, 정숙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당신이 살아있었어요? 성준이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정숙아, 미안해. 늦어서 미안해. 성우가 그 틈을 타 출구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예식장 문 앞에는 형사 2명이 서 있었어요. 박성우 씨,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아니야, 난 아무것도 안 했어. 성우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철컥. 수갑이 채워졌어요. 성우가 끌려나갔습니다. 하객들 사이로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저 사람이 조카 결혼식에서 20년 동안 형수한테 누명 씌웠대. 보상금 7억 혼자 다 가져갔다며. 민수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럼 이분이 성준이 아들을 바라봤어요. 민수야.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셨어요? 진짜 아버지예요? 성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들아. 아버지다. 민수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아버지. 20년 만에 부르는 그 단어. 성준도 정숙도 하객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식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다혜가 민수 손을 꼭 잡았어요. 민수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정순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거였어요. 성준아, 우리 성준이가 살아있었어? 박정순이 성준을 올려다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살아있었는데 내가 몰랐어. 성준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성우 그놈이. 박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박정순은 천천히 정숙에게로 기어갔습니다. 정숙이 움찔했어요. 20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시어머니였습니다. 박정순이 정숙 앞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이마를 바닥에 찧었습니다. 쿵! 정숙아, 내가 죽을 죄를 졌다. 예식장이 조용했습니다. 성우 말만 믿고 내가 돈 빼돌렸다고 20년 동안 그렇게. 박정순의 어깨가 들썩였어요. 그때 내가 민수 뺏으려고. 박정순이 정숙의 절뚝거리는 다리를 바라봤습니다. 이 다리가 나 때문에 계단에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병원도 못 가고 아들 등록금 때문에 평생 그 다리로. 이게 다 내가. 박정순이 바닥에 이마를 찍고 또 찧었어요. 죽을 죄를 졌어. 용서해달라는 말 못해. 못해. 정숙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20년이었어요. 20년 동안 돈 빼돌린 년소리 들으며 살았습니다. 멱살 잡히고 뺨 맞고 쫓겨나고 절뚝거리는 다리로 아들 키우며 버텼어요. 억울했습니다. 한도 끝도 없이 억울했어요. 하지만 정숙은 천천히 몸을 낮췄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박정순을 일으켜 세웠어요. 어머니, 일어나세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도 속으신 거잖아요. 저도 남편 죽은 줄 알고 20년을 울었어요. 어머니도 아들 죽은 줄 알고 20년을 우셨잖아요. 정숙이 잠시 숨을 골랐어요. 우리 둘 다 속은 거예요. 박정순이 정숙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 파들파들 떨렸어요. 미안해. 미안해. 박정순이 정숙을 끌어안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안는 건. 두 사람 모두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하객들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다혜가 민수 손을 꼭 잡았어요. 민수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성준이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20년 만에 보는 가족이었습니다. 상처투성이지만 그래도 가족이었어요. 잠시 후 예식이 다시 진행됐습니다. 민수와 다혜가 부부가 됐어요. 축사 시간. 성준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하객들이 조용해졌어요. 성준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목이 메었습니다. 아빠가 20년 늦었다. 미안하다.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성준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근데 있잖아. 내가 나 없이도 이렇게 잘 컸다. 그게 다 내 엄마 덕이야. 내 엄마가 그렇게 키운 거야. 정숙의 어깨가 가볍게 떨렸습니다. 다혜 씨, 잘 부탁해요. 우리 민수, 엄마 닮아서 속 깊은 애야. 아마 남편으로는 최고일 거야. 다혜가 방긋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성준은 그 단어를 들으며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성준이 정숙 앞에 섰어요. 정숙이 바라봤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그 눈빛은 그대로였어요. 성준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숙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정숙아.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0년 동안 혼자 고생시켜서 미안해. 이제 내가 다 갚을게.
평생 내 곁에 있을게. 이제 안 떠나. 정숙이 울먹였어요. 당신도 힘들었잖아요. 정수가 20년 동안 혼자서 얼마나. 이제 됐어. 이제 같이 있자. 두 사람이 손을 맞잡았어요. 20년 만이었습니다. 예식장 안에 조용한 울음소리가 퍼졌습니다. 하객들이 눈물을 훔쳤어요.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하나씩, 둘씩. 이내 예식장 전체에 박수가 울려 퍼졌어요. 창밖으로 광안리 바다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물결 위에 쏟아졌어요. 6달 후, 부산 해운대 한 대형 병원 재활치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숙이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절뚝거림이 없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똑바로 걷고 있었어요. 복도 끝에서 기다리던 성준이 달려왔습니다. 어때? 안 아파? 응. 정숙이 웃었어요. 응. 안 아파. 이제 진짜 안 아파. 성준이 정숙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정숙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 그렇게 있었습니다. 광안리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고급 아파트. 넓은 거실에 햇살이 쏟아졌어요. 정숙이 창밖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아직도 꿈 같아. 뭐가? 이 집? 이 풍경? 당신이 옆에 있는 것. 성준이 정숙 어깨를 감쌌어요. 익숙해질 거야. 평생 함께 살 거니까. 자갈치 시장의 국밥집은 정리했습니다. 20년간 정숙을 지켜준 가게였어요. 마지막 날 정숙은 가게 간판을 쓰다듬으며 인사했습니다. 고마웠다. 덕분에 버텼어. 이제 그 간판이 거실 한쪽에 걸려 있어요. 정숙이네 국밥. 추억으로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저녁 넓은 거실에 가족들이 모였어요. 성준, 정숙, 민수, 다혜, 그리고 박정순. 민수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버지, 이 집은 몇 층이에요? 아래층은 너희 신혼집, 위층은 우리 집. 같은 건물에서 살자. 아버지, 민수야. 아버지가 20년 동안 못해준 거 다 해주고 싶어. 박정수는 성준이 마련해준 실버타운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오늘은 가족 모임이라 함께 왔습니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정숙이 박정순을 상석으로 이끌었어요. 박정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수가 나 같은 사람한테 왜 이렇게 잘해줘? 어머니. 정숙이 미소 지었어요. 저도 어머니 아들 사랑했어요. 올해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보상금 7억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성호 씨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또한 횡령한 금액 전액 반환 판결이. 민수가 TV를 껐습니다. 그 사람 얘기는 이제 그만하죠.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숙이 주방에서 국밥을 들고 나왔습니다. 똑바로 선 다리로 절뚝거림 없이. 자, 오늘은 내가 직접 끓였어. 성준이 웃었어요. 가게 접었는데 또 국밥이야? 가게는 접었어도 솜씨는 안 접었지. 정숙이 씩 웃었습니다. 이제 가족한테 줄 때만 끓이는 거야. 그게 제일 행복하더라고. 성준이 국물을 한 숟가락 떴어요. 이 맛이야. 20년 동안 그리웠던 이 맛. 다혜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배워도 될까요? 나중에 아이한테도 해주고 싶어서요. 아이. 정숙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다혜야, 설마. 다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3개월째예요. 세상에. 손자. 정숙이 손뼉을 쳤어요. 성준이 웃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광안리 바다 위로 붉은 빛이 번졌어요.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20년을 돌고 돌아 드디어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더 행복한 자리로 왔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20년이라는 시간. 거짓말 하나가 가족을 갈라놓았습니다. 한 사람의 탐욕이 한 여자의 인생을 절뚝거리게 만들었고, 한 남자를 20년 동안 타국에서 방황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밝혀졌어요. 기다림은 배신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행복은 늦었어도 찾아왔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어떤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가장 큰 힘이 되는 건 언젠가는 밝혀진다는 믿음인 것 같습니다. 정숙처럼 아무 증거도 없이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도 그냥 자기 자리를 지키며 살아낸 사람들에게 오늘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